자, 반갑습니다. 세은부동산 중개법인입니다. 저번에 시간 낭비 안 하고 부동산 원룸 투룸 계약하는 거 알려드렸어요. 자꾸 물어보는 제 지인들 보라고 만들었고 실제로 이렇게 계약해서 만족하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들어가고 나서 계약서 보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계약서 잘 쓴 거 맞냐고. 월세는 보증금 적어가지고 웬만해서는 아무 문제 없다고 했어요. 제 지인은 이미 계약서를 썼지만 처음이라 궁금증이 많은 여러분들께 원룸과 투룸, 아파트를 포함해 사람이 거주하는 부동산에서 자주 쓰이는 특약에 대한 내용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에 얘기 드릴 거는 팁이나 집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고요. 그냥 계약서에 쓰인 특약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1번 계약 기간 전에 퇴거 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지불한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지불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법이 말처럼 딱딱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임대인과 2025년 1월 1일까지 살겠다고 해서 계약을 했는데 직장에서 문제가 생겨서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다니게 된 거예요. 이사를 해야겠어요.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나가게 되면 임대인은 일정에 차질도 생기고 무엇보다 중개보수가 또 지출이 되겠죠. 하다못해 월세라도 올랐으면 모르겠는데 임대인은 그냥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약속을 어긴 사람 편의를 봐주고 싶진 않겠죠. 이때 임차인이 뭘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임대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2025년 1월 1일까지 관리비랑 월세 내고 보증금도 못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가서 약속을 어긴 만큼 비용은 제가 지불할게요.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합니다 라는 구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결론은요, 내가 계약 기간을 지키면 신경 안 써도 된다. 2번 임차인은 시설물을 선히 관리하며 멸실 및 파손 시 원상복구한다. 이거 진짜 애매해요. 우리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애먹고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건 특약이 없어도 기본사항인데 중요해서 한 번 더 적은 거다 라고 생각해야 돼요. 보통 벽지나 바닥, 색이 바란 걸로는 문제 삼지 않아요. 다만 벽걸이 TV 한다고 구멍 크게 뚫고 술 마시고 뒤척이다가 벽지 찍고 바닥에 핸드폰 떨어져서 액정도 깨지고 바닥도 파이고 이거는 이제 파손이라 대부분의 임대인이 문제를 삼아요. 이건 팁인데요. 에이 모르겠지 하지 말고 망가뜨린 사람이 직접 사람 불러야 비용이 싸게 먹혀요. 3번 임차인은 하자보수 기간 동안 AS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중대한 하자는 임대인에게 알리기로 한다. 신축 임대집은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에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한테도 새 집이지만 집주인한테도 새 집이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내가 핸드폰을 새로 샀는데 친구가 만져본다고 만지다 떨어져서 모서리 자국 나면 어때요? 친구 그만 하고 싶어지잖아요. 기본적으로 신축은 일반 집보다 더 많이 아껴줘야 돼요. 진짜 신경 쓰실 점은 신축은 무상 AS 기간이 있어요. 집주인이 전부 AS를 해놓고 임대를 두면 좋지만 실질적으로 살아야만 느껴지는 문제점까지 집주인이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살면서 잘 좀 봐주십사 해서 남기는 특약이지만 강제성은 있어요. 천장에 물이 샜나 곰팡이가 있네. 바닥에 난방이 안 들어오는 곳이 좀 있네. 실리콘 막염 좀 없네. 바로 변색이 좀 심하네. 창문을 열고 닫을 때 심하게 삐걱대는 등 사소한 것까지 새 집에 문제가 있다면 전부 하자보수 기간에 무상 수리를 해야 돼요. 에이 뭐 이런 걸로 사람을 불러 하면서 쓰다가 무상 AS 기간이 끝난 상태에서 퇴거할 때 상황마다 다르지만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귀찮아질 수도 있어요. 싶은 문제가 생기면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무조건 알려야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피할 수가 있어요. 결론은요, 신축에 입주하시면 나갈 때도 신축처럼 해놓고 나가셔야 됩니다. 4번 현 등기상 증명서상 융자는 없는 상태이며 잔금일 2일까지 유지하기로 한다. 나쁜 마음을 먹은 놈은요 절대 막을 수 없어요. 전세 계약은 빌라왕이 터진 지금까지도 제도적으로 완벽한 보호를 받을 수 없고요. 나쁜 놈을 만났을 때 이 특약은 실제 나한테 돈을 보상해주는 특약이 아니에요. 손해배상하기로 한다, 의외로 한다, 이런 단서 조항을 추가로 넣어도 잃을 게 없는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아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거는요 오직 전세 보증보험뿐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정말 자주 쓰이는 특약이지만 지역에 따라 표현이나 처음 보는 내용의 특약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부동산 사장님한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하면서 물어봐도 해치지 않으니까 꼭 설명 듣고 내가 이해하고 나서 계약해야 돼요. 자, 끝!